네,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시험 전공기초 생물 문제지 A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화학 시험에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생물에 나왔으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고, 효소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는데요. 반응물이 주어지고 생성물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이 그래프로 나온 문제죠. 일단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이니까 상태이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에너지를 빼주면 음의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발열 반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지금 가와 나에 해당하는 건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서,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넘는 에너지를 줘야 결국에는 이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1, 2, 3, 4를 보면 가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다. 여기서 효소라고 했으니까 정촉매, 일반적으로 정촉매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정촉매.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네. 뭐 부촉매를 썼을 거다 그러면서 뭐, 그래서 효소 중에 뭐 부촉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효소는 보통 반응을 뭐 낮은 에너지로 반응을 뭐 빨리 진행시킨다거나 뭐 그런 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다. 그 맞죠? 나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다. 맞죠? 네, 답이 두 개이진 않을 거니까 가가 맞으면 나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진한 선이 있는 게 촉매가 있는 거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촉매가 없는 거다. 네. 그리고 다의 값은 효소 경쟁적 억제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다는 이제 반응열이기 때문에 반응열은 뭐 촉매랑 효소랑 상관없죠. 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도 맞고, 지금 발열 반응이라고 했는데 딱 4번 보기에 흡열 반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게 되는 거죠. 네. 흡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더 높은 상태의 에너지에서 생성물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지금 제가 그린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런 그래프는 뭐 흡열 반응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상태에 또 에너지 차이가 났다, 줬다. 그러면 이제 반응, 이제 발열 반응, 흡열 반응만 차이가 있고 똑같은 문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흡열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1번의 답은 당연히 4번이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동물세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를 항상 잘 읽어야죠. 옳은 것만. 그래서 이제 옳은 것만 고르면 되니까, 전사와 번역은 각각 다른 소기관에서 일어난다. 전사와 번역은 각각 다른 소기관에서 일어나죠. 왜죠? 동물세포이기 때문에. 진핵생물이 아니면 원핵생물일 때에는 전사와 번역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여기 지금 동물세포에서는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죠? 핵에서 일어나고, 핵에서 일어나는 이제 전사된 그 mRNA가 핵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번역이 이루어지면, 번역은 리보솜에서 번역이 되면서 뭐 자유리보솜에서 될 수도 있고 결합리보솜에서 될 수도 있고,
그 리보솜에서 된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 각각의 단백질들의 운명은 결합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거는 이제 뭐 리소즘으로 가거나 아니면 세포 외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세포 안에서 쓰이게 되거나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냥 제가 말로만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말로 했을 때 이게 뭔 소리지? 그러면은 한번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말로만 설명드렸고 결국에는 전사는 핵, 번역은 리보솜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소기관이 맞죠. 그래서 가는 맞기 때문에 가가 없는 보기 4번은 일단 답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mRNA 분해가 주로 엔도좀에서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민하시면 세모를 쳐 놓으세요 일단. 그리고 나머지가 확실하게 틀린 게 있으면 또 제거해 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엔도좀이니까 그래서 세모 찾고 다의 미토콘드리아에는 텔로머라제가 불필요하다. 아마 텔로머레이즈를 텔로머레이즈라고 할게요. 저는 텔로머레이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텔로머레이즈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DNA를 복제하면서 점점 짧아지니까 그 짧아진 DNA를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텔로머레이즈가 필요한 건데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DNA는 선형이 아니라 원형 DNA이기 때문에 짧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원형 DNA라서 짧아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텔로머레이즈도 뭐 필요하지가 않겠죠. 뭐 있으나 마나한 거겠죠 결국.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다도 맞는 보기가 돼요. 그래서 다가 없는 지금 2번도 틀린 게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보면 1번과 3번이 답인데 결국에는 이제 뭐 나가 틀리면 3번일 거고 라가 틀리면 1번일 텐데 라를 보면 단백질은 조면소포체에서 당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죠. 우리가 당화 과정을 거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소포체랑 조면소포체. 여기 지금 보기에 나온 조면소포체랑 어디가 있죠? 이건 N당하고 O당화가 일어나는 어디죠? 그렇죠. 골지체죠. 그래서 나중에 또 기출문제 뒤에 뭐 제가 뒤에는 지금 2019년도까지 지금 15번까지 풀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20년도 기출, 21년도 기출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골지체에서 당화 과정이 일어나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지체에서는 O당화가 일어나고 조면소포체에서는 N당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결국에 N, O 이런 건 말 안 했고 당화가 일어난다? 오케이 정답.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번이 틀리게 되는 거고 엔도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세포질에서 분해가 됩니다. 세포질에서 분해가 되죠. 세포질에서 분해가 된다. 오늘 너무 글씨를 이상하게 쓰는 것 같은데 3번부터는 글씨를 잘 써볼게요. 네, 결국 3번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좀 생각해 보면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전사를 시켜서 결국에는 우리가 핵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핵을 빠져나가기 전에 mRNA에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5캡 5번 5 말단에다가 이제 구안인으로 해서 이제 5캡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3세 번째 그 3 프라임에는 폴리 A테일을 만들잖아요. 폴리 A테일을 만드는 이유가 세포질에서 좀 더 안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엔 폴리 A테일에 문제가 생기면서 분해가 되니까 결국 그런 한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mRNA는 세포질에서도 폴리 A가 없다면 분해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세포질에서 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뭐 추론 아닌 추론을 해보셔도 나는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 결국엔 그래서 나는 틀렸고 라가 답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너무 자주 왔죠.
네, 안 나오면 이제 좀 섭섭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세포 골격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문제가 나온 거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옳은 거고 옳지 않은 거 하나만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튜블린 중합체인 미세소관 뭘로 중합되어 있는지 잘 체크해야 되고 미세소관 잘 나왔고 세포 분열 시 염색체 이동에 관여한다. 방추사 그 동원체 부위에 이제 방추사 부착점에 이제 관여하는 게 미세소관이죠. 네. 지금 키워드만 써보면 음, 동원체 이게 좀 동원체 부위에 방추사 부착점에 방추사 아마 기본 서류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방추사 부착점을 어, 키네 아, 키네토코 아닌데 이거 뭐라고 하는 그 영어 말이 있거든요. 네 글자 그게 지금 제가 방금 순간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못 썼는데 그렇게 또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하지만 동원체 방추사 부착점 그 이 부분에 이제 미세소관이 붙는 거죠. 미세소관. 그래서 이제 맞는 보기가 되고 선모는 또 선모 또는 편모 상관없죠. 길이의 차이니까 선모, 편모는 미세소관의 9 플러스 2 구조를 이루며 세포의 운동성과 세포 간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 이 부분도 맞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3번의 미세섬유는 미세섬유 나왔으니까 액틴 안 나오면 좀 섭섭한데 뒤에 바로 액틴 따라서 나와주고 있고 근육의 수축을 떠올릴 땐 뭐 액틴 떠올리고 그 미오신 머리 떠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수축을 하는 거잖아요. 칼슘, 트로포미오신, 트로포닌 이렇게 또 떠올려서 근육의 수축과도 관련 있는 액틴 떠올렸고 다 맞죠 여기까지. 그리고 장내 육모의 형성에 관여한다. 이것도 다 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그냥 답은 4번일 텐데 4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야 되는데 중간 섬유 나오면 우리는 키워드로 케라틴 나와야죠. 케라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젤라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틀린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섬유성 소단위로 이루어 구성되며 소기관의 고정에 관여한다. 뒤에 설명도 다 맞아요. 섬유성 소기관도 맞고 소기관의 고정도 맞죠. 그런데 이제 젤라틴이 아니라 케라틴으로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답은 그래서 4번. 네.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또 문제를 읽을 때는 옳지 않은 건지 옳은 건지 체크하고 강합성 문제도 계속 꾸준히 나오니까 잊지 말아야 되고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켈빈 회로 암반응이라고 불러도 되죠. 암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자주 봤던 보기예요. 주구장창 나왔었죠. 그리고 켈빈 회로로부터 삼탄당인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맞는 보기예요. 그 회로를 외우셨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리블로스 2인산 그 뭐 RUBP라고 하죠. RUBP가 뭐 분자수는 쓰지 않겠습니다. 탄소를 받아들이면 이제 PGA를 만들게 되고 이 PGA에서 우리가 결국 반응해서 G3P 바로 여기 지금 나온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 여기 있죠. 보기 2번에 나온 게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포도당을 합성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머지들은 다시 RUP로 가고 여기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포도당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남은 이제 RUP가 어떤 또 작용을 받아가지고 뭐 인산기가 붙는 거겠죠. 인산기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인산이 하나 더 붙은 RUBP가 되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켈빈 에러를 이제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각각 여기서 쓰이는 효소 그 뭐 반응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쓰이는 반응물들을 잠깐 이제 써보면 PGA가 이제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으로 갈 때는 우리가 NADPH를 사용하게 되고, 네,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ATP가 사용되게 되고, 네. 그리고 NADPH가 사용되는 이 부분에서도 ATP가 사용될 거예요. 각각의 분자 수는 안 샀어요. 그러니까 사용되고 반응하는 그 물질 이름만 쓴 겁니다. 네. 아마 이 숫자들도 궁금하시면 기본서를 참고하셔서 숫자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돌고 이런 물질들이 대사 물질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금 보기 2번도 맞는 게 되고, 보기 3번은 켈빈 회로가 저해되어도 명반응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게 답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써놓은 것들, 여기 ATP랑 NADPH는 명반응의 산물입니다. 명반응들의 산물인데, 암반응이 이제 켈빈 회로가 저해되면 이 친구들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명반응에서 반응을 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명반응에 반응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명반응에 반응물들이 이제 없으니까 명반응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될 수 있다가 틀리고 진행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내가 뭐 이게 회로가 계속 돌려면 계속 써지면서 반응이 되면서 서로 연계돼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쪽이 이제 반응을 안 하게 돼버리면 이제 그 회로가 전체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4번은 녹색빛이 광합성을 일으키는데 가장 비효율적이다.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식물이 녹색이니까 녹색을 다 시키기 때문에 뭐 가장 뭐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고, 우리가 그 실험이 있어요. 사실 엔겔만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는데, 뭐 여러분도 대부분 모르시겠죠. 엔겔만 실험, 그 공부하다 보면은 그 이 무슨 일자의 그림에 뭐 그 무슨 광합성 실험을 하는데, 무슨 호기성 박테리아가 뭐 여기에만 많고 여기에만 많았다, 이런 실험을 아마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에 적색광이 비춰져 있고 여기에 청색광, 여기에 녹색광이 비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광합성을 진행을 하면 산소가 나오니까, 광합성을 진행을 시키면 우리는 산소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근데 산소가 발생을 하면 호기성 박테리아가 산소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더 모일 거 아니에요. 뭐 모이든지 자라든지. 그래서 결국엔 보니까 적색광과 청색광 쪽에 호기성 박테리아가 모이거나 자랐다 이거죠. 그래서 엥겔만의 실험으로 알 수 있었던 건, 광합성을 잘 일으키는 건 적색광과 청색광이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비효율적인 건 녹색광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실험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알아서 푸셔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뭐 아니 당연히 3번이 틀리겠네, 그리고 4번이 녹색을 반사하니까 광합성에는 녹색이 잘 필요가 없나 보다 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어물쩡 푸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죠. 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해설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쳤고요.
네, 5번을 풀겠습니다. 5번은 이제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모두 고르라는 문제죠. 빼먹지 말고. 그럼 결국엔 해당 과정을 이제 내 머릿속에 그 과정 내 산물들이 이제 스르륵 지나가면 다 이제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생각해 보면 해당 과정을 할 때 CO2가 나오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CO2가 나오는 일은 뭐 네. CO2가 나오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 해당 과정 때. 그래서 라를 지우고 나니까 답이 1번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인데 좀 아쉬우니까 한번 써볼게요. 네. 포도당이 처음에 들어가고 포도당이 해당 과정으로 세포질에서 이루어지면 포도당 6인산이 되겠죠. 포도당 6인산이 된 다음에 프로토스 6인산으로 이제 이성질화가 이루어지고 프로토스 6인산으로 이성질화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투입되면서 ATP가 또 유입되는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F16BP라고 쓰지만 과당 16이인산이 만들어지고 이제 ATP를 다 넣었으니까 이제 3개의 탄소 분자씩 끊어주면 G3P와 옛날에는 G3P를 PGAL이라고 썼는데 네. 근데 보통 요즘에 생화학책이나 이런 책도 다 G3P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PGAL이라고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책에는 PGAL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책에는 G3P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과당 2인산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제 이 PGAL G3P가 이제 BPG가 되고 BPG가 된 다음에 PG가 되고 PG가 된 다음에 PEP 에놀 피로부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로부산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CO2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CO2가. 그래서 답은 그냥 1번이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체크를 해보면 과닭 162인산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앞에서도 봤죠. 여기에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NADH를 표시해야 되는데 NADH는 이 부분에서 생성됩니다. NAD 플러스가 NADH로 되는 과정이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고 ATP는 여기서 형성하게 되고 ATP는 여기서 생성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개의 ATP가 생성되고 하나의 NADH가 뭘로 만들어지는 거죠? P3P. 요거 한 분자가 그리셀드 알데히드 3인산이 이렇게 두 개의 ATP와 NADH를 하나씩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DHAP도 이 위에 그리셀드 알데히드 3인산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이 전체적인 효과가 2배가 되고 그럼 결국에는 4ATP 밑으로 넘어가지 않을게요. 옆에다 쓸게요. 4ATP가 형성되고 두 개의 NADH가 형성되지만 우리가 이 ATP 이 해당 과정을 돌리기 위해서 두 개의 ATP를 먼저 선행해서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ATP를 빼줘야 되고 그럼 우리는 결국 토탈 2ATP를 만들었다고 최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ATP, NADH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피르부산까지 생각하면 두 개의 피르부산
외우기 쉽네요. 두 개씩 생성된다. 나중에 문제가 나와도 두 개씩 생성된다. 아마 기출문제 제가 전에 풀었던 거에도 이 개수 물어보는 거 아마 문제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을 안 까먹으셨다면 지금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CO2, 왜 CO2가 나왔을까? 이 보기에 왜 CO2를 넣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어, 피트에서 CO2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CO2 뭐 해당 가정은 아니지만 해당 가정 경로가 처음 이제 시작되면서 CO2가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경로가 있었는데 뭐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5탄당 인상 경로입니다. 5탄당 인상 경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포도당이 그냥 글루코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글루코스 6인산이 되었죠. 여기까지는 지금 뭐랑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지금 이 과정이죠. 여기까지는 이 과정. 근데 여기서 과당으로 이성질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효소에 의해서 5탄당 인산 경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대사를 이렇게 갑니다. 그 과정은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 쓰지 않을 거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한 생성 산물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 문제가 뭐 나온다면 결국에는 5탄당 인산 경로에 대한 그 뭐 반응물 반응물이 아니라 결국에 이거에 대한 생성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5탄당 인산 경로에 대해서 이러한 경로를 지나면 생성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제가 적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탄당 인산 경로를 거치면서 만들어지거나 생성될 수 있는 그 산물들은 일단 CO2가 하나 빠져나오고요. CO2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NADH가 아니라 NADPH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나번 보기에 있는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세 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5탄당 인산 경로에서요. 5탄당 인산 경로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산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5탄당 인산 경로를 물어보고 이게 만들어지냐라고 어떤 국가 시험에서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출 문제 이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뭐 충분히 교수님들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해당 과정이 더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과정을 먼저 물어보신 것 같아요. 5번에서. 그래서 답은 1번이었지만 과정 다 그려드렸고 총 생성하는 그 산물들도 표시해 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5탄당 인산 경로도 덤으로 한번 보시고요. 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것 같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6번입니다. 세포막 구성인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에 기출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읽어보죠. 간은 지질이나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탄수화물로서 세포를 구별하는 표지로 가능하다. 간을 보면 지금 세포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고 지금 보면은 막 누가 봐도 그 탄수화물 다당류처럼 보이잖아요. 탄수화물. 그래서 다당류들은 이제 세포를 구별하는 표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 4번 나는 지금 막단백질이죠. 관통하는 막단백질로서
지질 이중층 내의 친수성 부분들은 세포막 안정성에 관여한다. 여기 잘 읽으셔야 되는데 지질 이중층 지금 제가 표시해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지질 이중층 내 이 부분 이 초록색 부분이요. 이층 내에 친수성 부분들은 세포막 안정성에 관여한다. 지금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은 소수성 부분인 거예요.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은 소수성입니다. 소수성. 그런데 친수성 부분들은 세포막 안정성에 관여한다. 친수성이 아니죠. 소수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 3번은 지질 이중층 내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이며 세포막의 유동성 완충제로 작용한다.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유동성을 줄여주고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타이트하게 딱딱하지 않게 유동성을 늘려준다.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다의 설명도 맞는 보기 3번. 라는 수송 단백질 이온 통로로 생각하면 되겠죠. 물을 포함한 특정 분자 혹은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는 터널로 사용될 수 있다. 맞는 보기죠. 깔끔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사진을 제가 잠시 볼게요. 사진을 보면 그거는 제가 안 해놨는데 미트 기출 문제를 보면 미트 기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막단백질에서의 아미노산의 안정성에 관련된 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미트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문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소수성이라고 제가 지금 표시한 이 소수성 부분엔 소수성 아미노산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성 아미노산이 와야 되고 지금 제가 표시하지 않은 이 지금 바깥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바깥에 보라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바깥 부분은 친수성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소수성이 아니라 친수성 아미노산 이렇게 와야 이 막단백질 지금 관통하고 있는 이 관통 단백질 막단백질이 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미트 기출 문제를 아마 이걸 우연히 보시면 얘가 이래서 그렇게 말을 해줬구나 라고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미트에서 구글에다가 미트에 막단백질 키워드를 잘 세포막 이렇게 쳐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 정도만 풀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제 7번 세포 주기가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또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하죠. 네, 옳지 않은 것이 더 좋아요. 왜냐면 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만 틀린 거라 만약에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은 다 틀린데 하나만 옳은 거여서 좀 그런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을 보면 7번 M기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네, 맞죠.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DNA가 이제 갈라져야 되니까 이제 후기의 양쪽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후기에 끌려가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면서 이제 핵이 분열이 되고, 세포질은 이제 동물 세포회 같은 경우에는 수축환이 형성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세포질이 분열이 되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수축환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벽이 하나가 생기면서 결국엔 세포질 분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은 G원기의 세포 주기의 시작 시기이며 리보솜과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G원기가 이제 세포 주기의 시작이 되고, 만약에 이제 세포 시작 안 할 거야? 이제 세포 분열하지 말자 하면 G 제로기로 이제 세포 주기 정지로 가는 거고, 아니야 우리 계속 세포 분열하자, 세포 계속 주기를 돌리자, 그러면은 이제 S기, G2기, M기를 이제 반복하면서 세포 이제 분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G원기에는 리보솜과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네, 맞는 보기고요. 3번에서 G제로기에서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며 인체 세포의 대부분은 G제로기에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네, 뭐 설명드릴 게 없네. 뭐 맞는 설명이고, G제로기에 있는 뭐 세포를 뭐 예를 들어 보면 G제로기의 보통은 신경 세포와 그 다음에 근육 세포를 예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른쪽 밑에 지금 문제를 하나 더 체크해 놨는데, 지금 왜 제가 이 문제를 체크해 놨냐면,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M기 2 보기와 요기, 네, 요기 보기와 좀 벌써부터 좀 뭔가 이상하시죠? 이 보기와 요기 보기, 네, 그리고 나머지 보기는 없네요. 나머지 보기는 없지만 이 두 보기가 지금 거의 유사하죠. 네, 거의 유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점점점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도 푸시는 건 당연하고, 그 이 25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지금 사실 피트 문제보다 M M 미트리트 문제가 훨씬 경향성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중앙대 지금 문제와. 그래서 미트리트 문제를 푸시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미트리트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또 여기와 결은 맞지 않고, 나오는 문제만 보통 계속 나오고 그 범위 내에서 점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거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심을 놓고 계속 살을 붙여 나가는 느낌으로 계속 그 기출 문제는 그래도 다 푸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계속 뭔가 문제 보기가 유사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아니라 또 나중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로 똑같이 이제 문제를 낸다면 3번, 4번, 5번은 안 썼잖아요. 3번, 4번, 5번은 3번, 4번, 5번 보기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 하나 또 만들고, 네, 그런 식으로요. 결국에는 이제 답을 결국엔 찾으면, 뭐 답을 찾으려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답은 4번이 되겠죠. 왜냐면 옳지 않은 건데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그래서 사이클린 단백질의 수준은 S기와 G2기 동안에 증가되며 M기 동안에 최고조에 이른다. 사실 이거를 이 세포 주기를 공부를 자세하게 하신 분들은 좀 이게 뭔 말이지라고 생각해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이클린 단백질도 한 종류가 아니고, 사이클린 단백질도 배우신 걸 기억해 보시면 종류가 지금 D,
E, A, B 이렇게 떠오르시면은 좀 괜찮으신 겁니다. 이렇게 사이클린 단백질이 D, E, A, B가 있었지. 근데 D는 어느 기에 관련됐지? 이게 지원기랑 관련된 사이클린 단백질이었지. E는 S, G와 S, G1과 S랑 관련된 거였지. A는 S와 관련된 거였고 B는 M과 관련된 거였지.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S와 G2기 동안 증가되며 M기 동안 최고조에 이른다가 틀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이클린은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사이클린 단백질 B요. 네. 사이클린 단백질 B는 S기와 G2기 동안 증가되다가 M기를 거치면서 뭐 S기와 G2기, M기를 이렇게 써보면 이 사이클린 단백질 B는 증가를 하다가 M기에서 최고조를 찍고 M기가 끝나기 전에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M기 동안의 최고조에 이른다. M기 동안은 최고조로 동안 최고를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풀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크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여기 검문 시점이 나오거든요. 이 검문 시점이 뭐 체크 포인트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검문 시점이라고 말해도 되고, 이 검문 시점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지금 검문 시점이 지원기에 검문 시점이 있고, M기에 검문 시점이 있고, G2기에 검문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하기가 좋죠. 검문 시점이 지금 뭐 S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G1, G2, M기에 검문 시점이 있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하고, 만약에 또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7번까지의 풀이를 마쳤습니다. 또 25번 같은 문제는 제가 풀진 않을 거예요, 따로. 왜냐면 이건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이 문제를 참고하시고 문제를 낸 거거나 아니면 그냥 문제를 내신 걸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유사해서 제가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따로 풀진 않을 거고요. 네, 그냥 넘어갈 겁니다. 네, 8번을 풀게요. 이게 미트 예비 검사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2005년 예비 검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 정도 풀고 넘어갈게요. 네. 8번입니다. 다음은 세포당 DNA 함량을 유세포 분석기로 분석한 그림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죠. 옳지 않은 게 꽤 많네요. 그럼 이걸 보면 보통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 위에 바로 쓰죠. G1기, S기, G2기, M기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간은 뭐 세포 자살, 뭐 아파토시스 이렇게 쓰시겠죠. 세포 자살이다. 그렇게 써 두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고, 이걸 모르셨다면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세포 자살 부분, 세포 괴사 그 부분에 가셔서 아마 보시면은 이 자료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문제를 보면, 오른쪽 문제도 예비 검사에서 제가 가져온 문제인데,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보기를.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나는 세포주기 지원기의 세포수를 반영한 거다. 세포주기 중 지원기의 세포는 B다. 네, 유사하죠, 매우. 그리고 방추사 형성을 억제한다면
가의 세포수가 증가한다. 방추사의 형성을 억제? 방추사의 형성을 억제하면 지금 우리가 방추사를 형성하지 못하면 분리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분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으로의 배열도 염색 응축된 걸 중앙으로의 배열도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결국 라 부분일 거란 말이죠. 라 억제가 되면 라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라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다가 증가하는지 라가 증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을 거라면 이건 세모가 되겠죠. 네,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거 라가 멈추니까 다가 증가하나? 이거 라가 멈추니까 라가 증가하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은 세모를 치고 3번 라의 세포에서 현미경을 통한 염색체 구조의 관찰이 용이하다. 보통 우리가 중심에 배열된 분열기의 M기의 중기의 상태에서 우리가 염색체 구조를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M기 중기는 라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상태고, 근데 이 3번을 자세하게 보면 염색체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점은 D다. 네, 요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염색체 절편화가 일어나면 가의 세포수가 증가한다. 세포 자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포 자살을 하면 염색체의 절편화가 일어나죠. 네, 괴사가 되면 절편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자살을 할 경우에는 절편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라도 맞는 복이고, 지금 라가 맞는 복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1번을 보면 세포 사멸이 일어나면 A의 세포수가 증가한다. 지금 앞에 것만 지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에서 뭐 패러프레이징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토익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는 다 똑같은데 앞에만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냥 똑같은 말을. 세포 사멸이라는 이 세포 사멸이라는 이제 것과 염색체 절편화가 결국 똑같은 말이잖아요. 염색체가 절편화된다는 게 세포 사멸이 일어난다, 아파토시스가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 이 문제를 진짜 참고하셔서 이 문제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문제의 경향이. 그럼 이렇게 풀고 나니까 결국에는 1번, 3번, 4번이 맞고 2번이 결국엔 틀리다는 건데, 그럼 2번이 틀린데 결국에는 어느 세포수가 증가하느냐는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세포수가 증가하냐면 요 자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료를 볼게요. 7번 다음 세포 주기에 대한 실험이다. 지금 방추사를 형성을 억제한다고 했죠. 방추사 형성을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방추사 형성을 억제한다고 했죠. 방추사 형성을 저해한 물질을 B에는 방추사 형성을 저해한 물질을 이렇게 나오죠. 방추사 형성을 저해 집단 B죠. B. 집단 B를 보면 지금 세포수가 어디에만 보이죠? DNA가 2인 것에만 지금 세포수가 존재하죠. 그럼 방추사를 억제한다면 세포수가 어디가 증가하는 걸까요? DNA 2인 라 부분에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다가 아니라 이건 라가 되겠네.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연합고사 3월달 연합고사였는데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이 조건을 그냥 기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또 공부해서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보다 이런 조건들은 방추사 형성 억제되면 요런 세포들이 많이 형성되는 거구나. 그리고 DNA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처리하면 C처럼 되는구나. 이제 각각 그 형태를 아는 거죠. 집단 C는 DNA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 DNA 합성을 저해하면 여기가 많아지는구나. 여기 1과 2 사이. 1과 2 사이니까 아까 1과 2 사이 이 부분. 그럼 결국엔 이 부분으로 문제가 나중에 또 기출이 된다면 뭘로 물어볼까? 뭘로 물어보겠어요? DNA 합성이 안 됐을 때, DNA 합성을 저해했을 때 라의 세포가 증가한다가 맞는 보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만 이 한 문제 8번으로 지금 밑에서 교수님이 참고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만드신 문제인데 밑이랑 유사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나온 고등학교 전국연합평가에서 가져온 자료로도 지금 또 새로운 문제를 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은 2번이고요. 9번 가서 풀게요. 9번은 감수 분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고요. 이제 문제를 계속 아마 기출을 풀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체세포 분열이 나오면 감수 분열이 나오고 이게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DNA 복제가 나오면 전사가 나오고 전사가 나오면 번역이 나온다. 그렇죠, 보통. 감수 분열도 보면 지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감수 분열 1기 감수 1분열 전기에 염색체는 복제되어 자매염색 분체가 코에신에 붙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번 감수 분열 전기에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교체가 일어난다. 그리고 3번 감수 1분열 후기에 상돈 염색체가 분리된 후 감수 2분열 동안 자매 염색체가 분리된다. 4번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 감수 1분열과 2분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처음에 사실 저 이 문제를 풀 때 뭔가 다 맞는 것 같은 보기가 들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조합 전기에서 일어나는 거 맞으니까 맞고 후기 상동염색체 먼저 상동염색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자매염색 분체 분리되는 거 맞으니까 맞고 비분리도 다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맞고 근데 1번도 전 사실 보기에 1번도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매염색 분체가 코에신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가 붙어 있고 도대체 뭐가 틀린 거지? 했는데 이거 억지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냥 답이 존재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감수 1분열 전기에 염색체는 복제돼요. 염색체가 복제되는 건 언제죠? 염색체가 복제되는 건 S기죠. G1, S기, 그 다음에 G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M기에서 전, 중, 후, 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복제가 전기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S기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봐서 그냥 답을 1번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2, 3, 4는 너무 확실한 답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너무 확실한 답이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비분리 현상에 대해서인데요. 이미 비분리 현상이 여기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비분리 현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출이 나오면 그 기출에 대한 개념들은 확실히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분열은 지금 상동 염색체 자체의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분리가 다 이루어지면 딸세포에는 지금 N+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요런 딸 세포들이 형성될 거고, 딸 세포에서 정상인 거는 없어요. 다 이제 비정상이 나오는 경우요. 요게 이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는 이제 자매염색 분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매염색 분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 얘는 상동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 그래서 자매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다른 자매염색 분체에서는 이제 정상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정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자매염 이제 비분리된 자매염색 분체는 한쪽이 다 몰아가지니까 n 플러스 1, 그리고 한쪽이 가지지 못했으니까 n 마이너스 1 이렇게 생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상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정상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상으로 만들어진 정자에 만약에 감수 1분열 비분리된 난자가 만나게 되면, 이 핵형은 정상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2n 플러스 1이거나 2n 마이너스 1이 형성되면서 이제 비정상적인 이제 유전자 수를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9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을 풀게요. 10번 풀기 전에 지금 여기 10번 밑에 설명했던 건 살짝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인데요. 10번은 다음은 세균에서 유전자 발현 현상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진핵생물이랑 원핵생물에서 제가 전사와 번역, 아까 동물세포라였기 때문에 전사와 번역은 다른 소기관에서 이제 이루어지지만, 세균, 원핵생물이죠. 진핵생물이 아니라 원핵생물에서는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기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 문제 읽고 옳지 않은 것 골라낼게요. 간은 RNA 중합효소로 mRNA를 형성한다. 번역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mRNA가 맞고, RNA 중합효소로 형성하고 있는 거니까 맞죠. 네. 그리고 전사는 다에서 라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에서 라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치면 얘도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칠 수 있으니까 더 길어졌잖아요. 더 뭔가 길어지고, 뭐가 길어지고 있냐면 이 선이요. 이게 지금 더 길잖아요. 전사된 게 RNA가. 그러니까 지금 다에서 라로 진행되고 있다. 맞는 보기고요. 마 보기는 카를복시 말단이다. 이게 여기 틀렸죠. 왜냐면 번역은 아미노 말단에서 카를복시 말단, M 말단에서 C 말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카를복시 말단이 아니라 아미노 말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나는 지금 리보솜 번역을 할 때 이제 리보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리보솜이 세균에서는 이제 원액에서는 70이고 진액에서는 80이죠. 얜 진액, 얜 원액. 그렇죠. 그래서 여기 70S를 보면 70S는 16S 그리고 5S와 23S로 이루어져 있죠.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6S가 30S를 형성하고 이 두 S가 50S를 형성해서 이 30S와 50S가 더해져서 70S의
리보솜을 만들고 있다, 구성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 3번은 아미노말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그린 이 RNA 끝도 5 프라임이겠죠. 5 프라임에서 3 프라임으로 어떻게 되죠? 전사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 지금 전사되는 거를 살짝 모식도를 되게 그려보면 여기 DNA가 있고 여기 지금 DNA가 있는데 지금 이 DNA가 이렇게 풀리면서 지금 여기 중알표소가 지금 달려 있다고 가정하고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지나가면서 합성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3 프라임이어야 되고 여기가 5 프라임이어야 되고 여기를 따라서 형성이 돼가고 있는 RNA를 표시한 거고 여기가 5 말단이고 여기가 5 말단이면 RNA는 여기가 3 말단이겠죠. 그래서 얘가 RNA, 얘가 위에 있는 이 지금 RNA만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RNA는 그림을 지워야 되네요. 그림을 지울게요. 그림을 지우고 RNA는 지금 빨간색으로 해보면 RNA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리보솜이 막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리보솜도 지금 길이가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리보솜도 5 말단 쪽에서 붙어서 여기서 이제 붙어가지고 리보솜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번역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점점 이제 길어지고 길어지면서 여기는 N말단. 네. 그리고 고세균이 아니라 그냥 세균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건 포르밀 메티오닌이 게시 아미노산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고세균이나 진핵 생물은 메티오닌으로 게시 아미노산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답이 3번. 11번입니다. 11번은 DNA 복제에 관여한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 이것도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설명이 잘못이니까. DNA 중합요소 1은 5 프라임 말단부터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DNA를 교체한다. 이거 뭔 소리죠? 옥가자기 절편 지연가닥 지연가닥의 옥가자기 절편에서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DNA로 교체하는 걸 지금 DNA 중합요소 1이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맞는 거죠. 프리메이즈는 선도가닥 5 프라임 말단에서 RNA 프라이머를 합성한다. 이것도 프리메이즈는 프라이머를 합성하는 게 맞으니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틀린 보기로 만약에 제가 낸다면 여기를 이제 DNA로 바꾸겠죠. 근데 여기를 DNA로 바꿔도 사람들이 틀리는 이유가 PCR을 떠올렸을 때 PCR은 DNA 프라이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착각해서 틀릴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는 RNA로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맞는 보기고요. 헬리케이즈는 복제 분기점에서 DNA 이중나선 간덕을 푼다. 맞죠? 헬리케이즈는 DNA 이중가닥을 풀어주는 효소니까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답이 무조건 4번인데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 요거는 보통 교재 SS, BP,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테인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일 가닥 DNA를 이중 가닥 DNA로 안정화시켜준다. 이중 가닥 DNA로 안정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일 가닥 DNA를 안정화시켜주는 겁니다. 단일 가닥 DNA를 무슨 뭐 이중 가닥 DNA로 안정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일 가닥 DNA 그 자체를 안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가닥 여기 이 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네, 여기가 틀렸다. 12번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암세포는 필라델피아 염색체라 불리는 비정상적으로 짧아진 22번 염색체와 비정상적으로 긴 9번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염색체 구조가 변형된 원인은 결실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중복은 이제 여러 개가 반복되는 거고 여기는 A, B 염색체였던 게 B, A 염색체로 자리가 이제 바뀌는 거고 전자는 염색체 다른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끼리 상호 맞교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상호 교환을 하는 거죠. 상호 교환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9번이랑 22번 염색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중복, 결실, 여기 이런 거 아니고 서로 교환해야 되니까 전자죠. 그래서 답은 전자. 그래서 끝입니다. 네. 그리고 13번에서도 문제를 보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포유류 X 염색체 불활성화 관련된 거고요. 불활성화에 대해서 나온 문제는 지금 이 2018년도가 처음이었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활성화 염색체는 우리가 보통 바소체라고 부르는 개념을 아시면 되고 이 부분 가시면 뭐 바소체 나오고 뭐 이런 뭐 단어들이 있는 교재를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응축하는 XMC가 어떻게 응축하니 뭐 왜 이래서 뭐 그런 거니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이거는 이제 교재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암컷 세포에서 발현된 유전자 양을 맞추기 위해 두 개의 염색체 중 하나를 불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XY고 여자는 XX인데 우리가 이제 X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X에서 발현되는 이제 유전자가 뭐 전사, 번역, 뭐 발현되는 그런 양을 맞추기 위해서 무작위적으로 하나를 불활성화시킵니다. 무작위적으로 하나를 불활성화시키니까 뭐 얘가 불활성화될 수도 있고 얘가 불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은 지금 맞는 거죠. 설명이. 그리고 2번 암컷 세포의 X 염색체가 불활성화되면 조밀한 물체로 응축되고 핵막 안쪽에 위치한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응축이 되고 핵막 안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1번, 2번도 다 맞는 거고 배아 세포에서 두 개의 X 염색체 중 암컷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개가 불활성화된다. 제가 아까 뭐랬죠? 무작위로 불활성화된댔죠. 암컷이 아니라 무작위예요. 무작위. 그래서 암컷이 틀렸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그 동물의 어떤 군으로 표현해야 되나? 어떤 동물 집단, 어떤 동물 부류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 아니라 부계에서 물려받은 X가 불활성화 된다고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암컷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어차피. 근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어떤 동물군에서는 부계만은 불활성화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무작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길고양이 지나가는 고양이들 보면 뭐 삼색 고양이가 있어요. 거북무늬 표현형보다는 저는 이런 표현형은 처음 들어봤고 뭐 보통 삼색 고양이라고 하거든요.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삼색 고양이가 각각 다른 색의 털을 암호화하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색 고양이 보면 흰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보통 검정색 보셨을 거예요. 흰색은 상동 염색체에 있습니다. 그 색을
발현하는 유전자가요. 주황색은 성에 있고 성인데 당연히 X에 있겠죠. 검정색도 성에 있고 X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삼색을 나타내는 고양이들은 보통 그 여자 고양이, 암컷 고양이일 거다. 왜냐면 여기 XX이고 흰색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이제 어느 염색체에서는 이제 뭐 주황색을 가진 게 불활성화되면 이제 검정색을 띠는 거고, 이제 검정색이 불활성화되면 주황색을 띠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색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4번도 맞는 보기. 그래서 무작위로 불활성화되는데 암컷으로 물려받는 것만 불활성화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 그리고 14번은 제가 풀지 않으려고 해요. 14번은 분자 생물학에서 그 기법에 관한 유전자 발현 수준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유전자 발현 수준, 이 유전자 발현 수준 요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문해력이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서 그냥 요 14번 문제는 패스하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풀이하는 거에서는 없는 문제라고 봐주세요. 저는 13번을 안 풀고 그냥 넘어갈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그냥 패스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15번은 풀겠습니다. 15번은 전형적으로 봤을 때 핵막도 없고 해서 아예 그냥 원핵 생물이거나 했는데 문제에서 줬네요. 원핵 생물이고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간은 지금 염색체겠죠, 염색체. 그리고 나는 뭘까요? 나는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좀 살짝 컨닝을 하니까 나는 뭐 펩티도글리칸. 그리고 다는 현막이라고 문제 나와 있고요. 라는 뭐 길쭉길쭉하니까 편모라고 제가 뭐 그냥 제 마음대로 붙이겠습니다. 뭐 선모라고 우기면은 뭐 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냥 길쭉길쭉하니까 편묘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옳지 않은 거 풀어보면 원형에서 또 선형으로 거짓말 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원형 맞고 진핵세포와 달리 히스톤 없고, 그래서 히스톤이 없지만 아마 히스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히스톤이 있냐 없냐로 분명히 물어볼 거라서 히스톤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이 맞다. 2번 나는 세포벽으로 펩티도글리칸은 세포벽인데 그람 음성 세균이 아니라 금 양성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외막이 있잖아요. 외막. 그러니까 지금 외막에 있는 거는 그람 음성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양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틀린 거예요. 왜냐면 외막은 음성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틀립니다. 외막이란 단어와 양성은 어울리지 않다. 네. 그리고 현막은 숙주세포에 부착하거나 숙주의 면역계를 회피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쌓여 있으니까 그 원핵생물 특이적 구조로 인식해서 얘가 이제 얘를 뭐 숙주가 이 나쁜 미생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현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특이적 분자를 뭐 인식하거나 뭐 이 친구를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숙주 면역을 회피하고 또 현막이 아마 그 당이나 이런 끈적끈적한 물질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숙주 세포의 부착도 용이하고,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고요.
그리고 4번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이 편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 그래서 요 2번은 그냥 그람 양성은 외막이 없다. 그래서 그람 음성이어야 되는데 그냥 양성으로 고쳐서 틀린 보기로 내신 것 같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번까지 이렇게 풀고 지금 좀 쉬었다가 16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좀 약간 아파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16번부터 마지막까지 풀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15번까지 문제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떠한 궁금증이나 문제풀이에 이상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